오늘 우리는 연예계에서 들려온 믿고 싶지 않지만 외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대중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주었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 하지만 최근 그녀를 둘러싼 잡음은 단순한 구설수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전 매니저가 폭로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사생활 문제부터 최근 터져나온 국세청 세무조사 특혜 의혹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감춰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과정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거대한 사건을 연결하여 박나래라는 인물의 도덕적 해이와 이중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불거진 세무조사 특혜 의혹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규모와 수법이 매우 치밀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연말 박나래 씨와 그녀의 1인 기획사 엠파크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그녀의 수익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2018년 회사 설립 이후 약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약 20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탈루 혐의라면 추징금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종 추징금은 고작 2억 원에서 3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탈루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라서 봐준 것 아니냐,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세청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여기서 드러난 구체적인 탈세 정황 중 하나가 바로 가공인건비 문제입니다. 박나래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회사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근무도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수법. 이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이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 문제를 보면서 뭔가 겹쳐지는 과거의 기억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텍스트, 즉 전 매니저의 폭로와 과거 행적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기형적인 돈 쓰는 패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녀는 전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인물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돈을 퍼부었습니다. 일도 하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월 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심지어 4대 보험까지 가입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도 대중들은 헤어진 연인에게 왜 월급을 주냐,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의문을 제기했었죠. 이번 어머니 위장 취업 사건과 전 남자친구 월급 사건, 이 두 사건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금전 감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사 돈을 마치 개인 지갑처럼 사용하여 퍼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든 남자친구든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관계든 말이죠. 일각에서는 전 남자친구에게 지급된 돈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모종의 파트너십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냐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말씀드릴 차 안에서의 행각을 보면 그녀의 사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연애의 범주를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 전 매니저가 폭로한 차량 내 성적 일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박나래 씨가 타인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고 비인격적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매니저가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실로 충격적입니다. 박나래 씨는 이동 중인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에 그녀와 남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전석에는 운전을 하는 매니저가 있었고 조수석에도 또 다른 직원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 중인 공적인 공간이었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등 뒤에서 남녀의 민망한 소리가 들려오고 룸미러를 통해 그 행위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니저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박나래 씨가 발로 운전석 시트를 계속해서 찼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나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트를 발로 찬다는 것. 이것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본인들뿐만 아니라 매니저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살인 미수급의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운운하며 쉴드를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직원이 운전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어떻게 사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과연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일까요? 이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자 갑의 위치를 이용한 폭력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나니 과거 떠돌았던 응급실 루머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당시 배우 성훈 씨와 박나래 씨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는 내용의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설마 연예인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악성 루머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직접 목격하고 진술한 차량 내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매니저가 앞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욕구를 해소했던 그녀의 대담함과 아나무인 격인 태도. 이런 성향을 미루어 볼 때 과거의 그 흉흉했던 소문들이 과연 100%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은 없는데 연기가 난리 없고 평소의 행실이 결국 그런 소문을 만들어낸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박나래 씨는 사람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편의를 위해서는 매니저라는 직원을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투명 인간 취급하며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는 가족을 위장 취업시키고 전 남자친구에게 불투명한 자금을 흘려보내며 세금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매니저들이 참다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했던 그 수치스러움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겠죠. 현재 박나래 씨 측은 반성은커녕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털면 먼지 안 나겠냐는 식의 대응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탈세 정황과 매니저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그날의 진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스타, 개그우먼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상식 밖의 사생활과 탐욕. 이제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박나래 씨의 논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세무조사 특혜 의혹부터 매니저 앞에서의 엽기적인 행각까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박나래 씨의 이러한 행동들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리고 국세청의 이번 처분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의 법적 공방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